안녕하세요. 2020 KBO 데이터 분석 9월 5일의 경기 첫 번째로 KT와 키움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팀의 선발 투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KT의 쿠에바스 선수 그리고 키움의 무리검 선수. 먼저 KT의 쿠에바스 선수의 데이터 함께 확인하시겠습니다. 올 시즌 17경기 선발로 등판해서 6승 5패, 방어율은 3.88로 97과 3분의 1이닝 동안 88개의 피안타, 그리고 68개의 탈삼진, 총 42개의 자책점 기록 중에 있습니다. 최근 3경기 연속으로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고 있는 쿠에바스 선수이지만 이번 시즌 이상하게 키움만 만나면 힘을 쓰지 못하였던 쿠에바스 선수죠. 이번 시즌 3경기 상대에서 총 패배를 2번이나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키움을 상대한 16과 3분의 1이닝 동안 무려 실점은 13개를 기록을 하면서 부진하고 있었죠. 결국 피홈런이 문제가 되었던 쿠에바스 선수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피칭인 만큼 내일 피홈런을 맞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할 듯 하네요. 하지만 능력은 있습니다. 특히 우타자를 상대로 1할 9푼 9리로 강한 모습 보여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쿠에바스 선수죠. 쿠에바스 선수는 이 슬라이더 그리고 커브가 핵심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투구 구사율이 5개 구종 굉장히 골고루 던지는 축에 속하는 쿠에바스 선수이기 때문에 타자들이 어렵게 느낄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죠. 직전 이때 기아전에서도 위기가 왔을 때 무려 150이 넘는 빠른 공을 던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힘을 숨긴 채 완급 조절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쿠에바스 선수이며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전력을 다하여 위기를 극복할 능력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상대 키움의 무리검 선수의 데이터 확인하시겠습니다. 이번 시즌 12경기 선발 등판에서 5승 2패, 방어율은 3.5, 그리고 총 61과 3분의 2이닝 동안 59개의 피안타, 그리고 60개의 탈삼진, 총 24개의 자책점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부상으로 전력 이탈이 되었던 브리검 선수가 7월달 복귀해서 8월달에 첫 2경기를 제외를 하고는 에이스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죠. 게다가 이닝도 길게 책임져 주면서 호투 행진 속에 4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때 25일날 KT를 상대로도 7개의 이닝 동안 단 1개의 실점을 하며 완전히 틀어막았던 브리검 선수였죠. 구종을 함께 살펴보시면 구종 중에서 투심 패스트볼과 직구의 피안타율이 이렇게 조금 높게 잡히면서 꽤 높게 잡히면서 부진할 때의 원인으로 보여지지만 여전히 나머지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 나머지 변화구가 타자들을 잘 맞춰줬는데 특화되어 있으며 빠른 구속보다는 노련한 모습으로 타자들을 상대를 하는 브리검 선수죠. 게다가 통산 KT를 상대로 아무래도 강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브리검 선수이기에 내일도 피칭은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최근 아무래도 KT의 타격을 본다면 분명 쉬운 경기가 되진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KT는 순위 싸움에서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키움은 한화에게 발목을 잡히며 1위 싸움에 불을 더 지르는 데는 실패하였습니다. KT의 상승세 이후에는 분명 불펜진이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보여지죠. 타격에서도 해결을 해주지만 선발이 실점을 해도 불펜이 점수를 굳혀주고 타자들이 따라가다 보니까 결과가 좋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의 경기도 더블헤더를 치루었지만 데스파이네가 이닝 8개를 지켜주며 불펜 소모를 줄였고 2차전에서 필승조를 투입하였지만 투구수 조절도 잘 되어 불펜의 과부하도 없앤 KT의 경기였죠. 그렇다면 분명 키움과 해볼 만한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최근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 키움의 김상수 그리고 조상우라는 자원에 밀리지 않는 불펜을 가진 KT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점수 자체가 많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팽팽한 투수전 속에 장타 한 방에 경기가 기울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즉 저득점과 투수 전력이 아주 좋아 보이는 KT의 승리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Without you, yeah. I'm lost without you. 바로 같은 날 기아와 한화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팀의 선발 투수 이민호 선수와 서포홀드 선수로 발표가 났죠. 먼저 기아의 이민호 선수의 데이터. 이민호 선수는 이번 시즌 17경기 선발 등판에서 5승 7패, 방어율은 5.69로 91과 3분의 2이닝 동안 102개의 피안타, 그리고 59개의 탈삼진, 총 58개의 자책점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 최근에 이민호 선수는 시즌 초반에 윌리엄스 감독이 기대한 기량의 투수가 아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LG전 3번 연속 등판에서 이때 한 번의 퀄리티 스타트를 제외한 나머지 경기는 모두 부진하였고 그리고 직전 이때 KT의 등판에서는 승리 투수가 되긴 했지만 실점이 과다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전 7월달의 성적도 아무래도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번 시즌 한화를 상대로는 승리 2개를 모두 챙겨가고 있고 볼넷만 주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선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죠. 이민호 선수의 구종을 함께 살펴보셨을 때 구종 중에서 특히 이 체인지업 그리고 스플리터의 강점을 가지고 타자들을 속아내야 하는 이민호 선수인데 활용이 잘 되어야 하지만 이민호 선수가 호투를 할 수 있는 조건은 이 두 구종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분명 이 직구 그리고 슬라이더 이렇게 피안타율이 아무래도 나머지 이런 변화구들의 구종의 피안타율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불안정하게 잡혀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또 중요한 건 좌타자에게 특히 나오는 홈런, 피홈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민호 선수의 최근 이 5경기 중에서 5경기 중에서는 4경기에서 홈런이 이렇게 빠짐없이 나왔으며 이는 실점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한화가 현재 특히 좌타자의 포진이 많다는 점에서 이러한 장타를 분명히 조심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상대 한화의 서폴드 선수의 데이터 확인하시겠습니다. 서폴드 선수는 이번 시즌 총 20경기 선발 등판해서 6승 11패, 방어율은 5.25로 118과 3분의 1이닝 동안 151개의 피안타, 그리고 72개의 탈삼진, 총 69개의 자책점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 6월 중순부터 총 3연승을 달리며 페이스를 좋게 가져가던 서폴드 선수였지만 7월 달에 접어들면서 완전히 무너져버리고만 서폴드 선수였죠. 이때 모습에 비해서는 상당히 상반되는 모습이 확실합니다. 7월부터 현재까지 1개의 승리를 제외한 패배 6개를 가져가고 있고요. 분명 한화에서는 시즌 6개의 승리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기대할 만한 선발 투수인 것은 확실하지만 7월 달부터의 경기의 기록만 보자면 피안타율이 너무 높은 것뿐만 아니라 실점 자체가 승리를 챙긴 삼성보다 직전 이때 롯데전을 제외하고는 평균 자책점이 거의 5개 이상을 가져갈 만큼 득점권에서 위기 관리가 안 되는 모습 보이면서 최근 페이스가 아무래도 좋지 못하다는 것을 여지없이 이러한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러한 모습에 비해서 볼넷이 많이 없다는 점에서 피안타율만 많이 줄인다면 어느 정도 호투를 할 수 있다고도 보입니다. 분명 이 체인지업 그리고 슬라이더가 아주 좋은 무기로 활용이 되는 서폴드 선수이지만 지표에서 보시다시피 우타자에게 피안타율이 고스란히 직구와 투심 패스트볼에서 아무래도 피안타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타자에 대한 승부가 걱정이 되고 이번 시즌 기아 상대로 한번 난타를 당했던 서폴드 선수이기 때문에 불안감을 지우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순위 싸움이 급급한 기아 입장에서는 롯데에게 2승 1패를 하며 선방을 하였지만 방심하기는 이르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선발에서 누가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직전 경기
아무래도 한화가 꽤 좋은 조직력을 보이며 키움을 꺾는 데 성공한 만큼 기아는 방심하기가 어렵겠죠. 특히나 더블헤더를 치르면서 분명 불펜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고 보여주는 기아의 불펜 전력이기 때문에 이민우 선수가 버텨주지 못하고 5개 이닝 정도에서 내려간다면 경기 후반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한화의 플러스 핸디캡 또는 승리가 1차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이며 다득점으로의 접근도 차선책으로 좋을 듯 보여집니다. 이어서 같은 날 LG와 롯데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팀의 선발 투수 임찬규 선수와 샘슨 선수로 발표가 났죠. 먼저 LG의 임찬규 선수의 데이터. 임찬규 선수는 이번 시즌 18경기 선발 등판에서 8승 5패, 방어율은 3.95로 98개의 이닝 동안 89개의 피안타, 그리고 94개의 탈삼진, 총 43개의 자책점 기록 중에 있죠. 8월 들어서 페이스가 좋지 못한 임찬규 선수입니다. 두산전에서도 이때 이닝 단 3개 만에 강판을 당하며 본인의 경기를 챙기지 못한 임찬규 선수이죠. 이번 시즌 게다가 롯데를 상대로 처음 등판하게 되는 임찬규 선수이며 현재 좌타자에 대한 피안타율이 2할이 안 되지만 롯데 좌타자가 김준태 그리고 손아섭뿐인 만큼 결국은 우투수와의 승부가 핵심이 되어야 하는 임찬규 선수죠. 또한 8월달 이때 등판 중에서 직전 조기 강판당한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경기에서 매 이닝 동안 볼넷을 이렇게 4개 이상씩 허용한 만큼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게 될 수도 있는 임찬규 선수입니다. 게다가 이번 시즌 임찬규 선수가 탈삼진이 많이 늘어났는데 여기에는 임찬규 선수의 커브가 아무래도 주력을 해주고 있죠. 총 22.7%의 투구 구사를 보이면서 자신감이 있는 구종입니다. 피안타율도 현재 1할 8푼 5리로 준수하며 타자들의 헛스윙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구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내일 제일 먼저 해결되어야 하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볼넷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볼넷 제구에 대해서 관건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임찬규 선수의 내일 피칭이네요. 이어서 상대 샘슨 선수의 데이터 함께 확인하시겠습니다. 이번 시즌 14경기 선발 등판하면서 5승 7패, 방어율은 6.35로 68개 이닝 동안 92개의 피안타, 그리고 48개의 자책점 기록하면서 퀄리티 스타트는 이렇게 4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행보 자체가 너무 불안정한 샘슨 선수라고 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줘야 롯데의 상승세에 힘을 보탤 수 있는데 피안타율은 현재 떨어질 생각을 안고 있습니다. 8월 등판 경기 기복이 너무 심한 피칭을 하고 있는데 최근의 경기를 본다면 어느 정도 호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듯 하나 이번 시즌 LG전 성적을 보면 신뢰도가 너무나 떨어져 보이죠. 2경기 등판에서 이전에도 또 1경기 등판한 기록이 있고 2경기 등판에서 총 10개에 가까운 이닝 동안 실점을 무려 14개나 기록하면서 난타를 당했던 샘슨 선수입니다. 피안타도 보시면은 살벌하게 맞은 것으로 나와 있죠. 따라서 현재 샘슨 선수가 구속이 들어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아서 타자들에게 공이 읽히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현재 슬라이더의 피안타율은 여전히 준수한 것을 본다면 결국 나머지 직구 그리고 이 체인지업이 타자의 눈에 들어오는 시점이 분명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샘슨 선수입니다. 샘슨 선수는 현재 슬라이더의 피안타율이 2할 3푼 9리로 이것을 활용해서 타자들을 속아낼 수 있는 선수이며 현재 좌타자에 대한 피안타율이 3할 5푼 1리로 높게 나오는 것은 이 직구와 체인지업의 로케이션이 좌타자에게 사용이 될 때 공략당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현재 좌타자가 많은 LG의 타선이기 때문에 주무기인 슬라이더를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직구 그리고 체인지업의 공략을 조심해야 하는 샘슨 선수입니다. 자, 이번 경기는 아무래도
이 선발 투수의 기량보다는 불펜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경기입니다. 직전 경기에서 더블헤더를 치르면서 롯데의 김원중 선수가 부진했을 뿐만 아니라 투구수도 너무 과다해서 아무래도 휴식이 예상이 되며 구승민 선수도 최영우 선수에게 무너졌으며 현재 딱히 믿을 만한 불펜 자원이 없어 보이는 롯데이며 LG 또한 현재 NC와 연장 12회까지 가는 승부에 무려 8명의 불펜진을 사용하였죠. 이 승부에서 고우석 선수가 28개의 투구를 하면서 현재 투구수가 과다해 보이며 분명 연투로 인해서 불펜의 과부하가 어느 정도 올 것으로 보이는 또한 LG의 불펜진입니다. 임찬규 선수도 지금 통산 롯데에게 방어율이 높은 만큼 공략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샘슨도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불펜도 버텨주지 못한다면 타자들의 기량이 투수들을 압도할 것으로 보이는 경기임에 따라서 다득점으로의 접근이 조금 더 현명한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